짜잔! 언니, 이게 뭘까요? 이거 콜라비예요. 밭에서 따가지고 방금 손질해갖고 가져온 콜라비하고 요게 바로 레드 비트입니다. 이렇게 뿌리에서 바로 이 흙도 굉장히 많고 잔 털들도 많은데 이런 게 다 정리가 안 된 채 지금 저한테 왔어요. 자, 이걸 제대로 다 손질을 하려면 일단 이 세척기에 물을 조금씩 받아두고 보조 세척기에도 물을 담아둡니다. 비교적 깨끗한 콜라비는 이렇게 1차적으로 손질만으로도 충분히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부지런한 농부님들 깨끗하게 손질해 갖고 오셨는데 제가 한 번 더 깨끗하게 세수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닦아주면 됩니다. 이 즙을 가공한다는 것은 결국은 보면은 사전에 즙 가공하기 전에 이렇게 재료 손질하는 거, 세척하는 과정 이런 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게 집에서 가정에서 내리기 힘든 것처럼 저희도 직접 이렇게 가공을 하지만 참 사전에 손이 많이 가고 사후에도 또 기계 청소하고 이런 과정들 때문에 참으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굉장히 더운 날씨지만 아침부터 대형 선풍기를 틀어놓고 이렇게 시원한 물에 물 담그면서 깨끗하게 닦아주고 있습니다. 제가 비트즙을 많이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오늘처럼 콜라비랑 같이 넣고 담그는 거는 또 처음이에요. 콜라비도 생으로도 먹기 좋지만 참 집에서 농사 짓고 너무 많아도 다 먹기 힘든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즙을 내서 오랫동안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면 더욱 좋겠지요. 콜라비는 이렇게 생으로 나박나박 썰어서 먹으면 다이어트에도 되게 좋고 식감도 좋은 그런 야채인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즙을 한번 내봅니다. 비트를 손질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가 비트가 땅 속에서 자라는 그런 작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잔털, 잔뿌리 이런 곳 속에 흙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웬만한 세척으로 깨끗하게 빼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잔 가지들은 다 제거를 해주고 특히나 뿌리 쪽에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많이 좀 두터워져 있는 거시기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 그냥 다 거시기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이렇게 아까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버려야 될 건 버리는 게 가장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손질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성이 든다는 거겠지요. 이렇게 더운 날. 이거는 지금 1차적으로 제가 손질을 하고요. 우리 농가 대표님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1차적으로 손질해 갖고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덕분에 제가 일이 많아지죠. 이렇게 1차적으로 물에 담가 놨다가 흙이 어느 정도 빠지도록 흔들어 주면서 이렇게 칼로 잔 가지들과 상처난 부위에 특히 이렇게 흙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움푹 파여져 있는 곳, 그런 곳은 그냥 정리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세척기로 또 깨끗하게 씻어야 되겠죠. 이 표면에 이렇게 보여지는 표면만 봐도 알 수 있죠. 얼마나 흙이 많이 붙어 있었는지. 자, 이렇게 버블 세척기가 있는데 이 세척기 바닥 쪽에 이렇게 물을 아주 조금 정도만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으면 제가 이따가 고압 세척기를 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물을 작게 받고 그다음에 버블로 이렇게 1차적으로 좀 하는 과정 속에 저는 이렇게 같이 버블 세척도 같이 합니다. 근데 이게 워낙 무거워서 둥둥 떠다니진 않아요. 그러니까 포도나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이 정도만의 버블로도 이렇게 물살의 흐름이 흔들림이 엄청 섞이는데 워낙 얘는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이게 뭡니까? 고압 세척기로 뿌리 있는 부분들을 위로 올려서 이렇게 버블과 함께 공동 작업을 하면 정말 흙이 쏙 빠집니다.
뽀송뽀송해지고 이게 이제 움푹 들어가 있던 그런 곳에 손으로 아무리 닦아도 닦기 힘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쉽게 고압 세척기를 위해서 고압 세척기로 세척해 주면 좋겠지요. 사실 제가 이 고압 세척기를 사게 된 이유도 얘 때문이에요. 처음에 비트집 가공할 때 손으로 닦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닦아도 닦이지가 않고 아주 애를 먹었어요.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을까? 그때 고민하다가 해결책으로 구입한 게 이 버블 뭐지? 고압 세척기입니다. 이렇게 고압 세척기를 사용하니까 정말 속이 다 후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근류 종류가 들어올 때는 세척을 하면 고압 세척기로 하면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눈으로 대충만 봐도 깨끗해진 것 같지 않아요? 흙이 쭉 빠지고 이제 물을 쭉 뺍니다. 물을 다 뺀 다음에 흙물을 다 흘려 보내고 다시 이제 앞뒤로 뒷면 닿지 않았던 뒷면으로 돌려가지고 더 깨끗하게 한 번 더 2차적으로 쏘아줍니다. 시원하게. 제가 경험상 보니까 이 비트즙은 아무나 이렇게 이 붉은빛이 그대로 선명하게 살아있는 그 즙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비트 자체가 이게 약간 무가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굉장히 수분을 많이 먹고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걸 고열로 팔팔 끓인다거나 일반 그런 고온 가압식으로 한다고 치면 굉장히 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온으로 하면 새까맣게 타요. 이 붉고 선명한 자기 색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하우가 전문가적인 노하우가 정말 필요한 게 비트즙 내리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꿀팁 중에서 오늘 정말 두 가지를 대방출할 건데요. 그 하나가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비트는 고온 과압식으로 하면 다 타버려요. 비트즙은 저온에서 가공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저는 오늘 한 85도씨에서 4시간 정도 다림을 할 거예요. 먼저 콜라비도 이렇게 적당량을 잘라줍니다. 그래야 기계에서 무리가 가지 않고 곱게 갈 수 있겠죠. 콜라비의 단단한 섬유지들을 이렇게 다 끊어주는 거예요. 이건 스크류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칼날 방식의 카타 방식의 야채 절단기입니다. 잘게 부술수록 부피를 많이 줄일 수 있고 또 제대로 성분을 추출하기에 용이하겠지요. 이렇게 갈려서 잘려서 나오는 걸 보면 수분이 거의 없습니다. 바닥에 물이 없지요. 이렇게 물이 없는 종류가 콜라비도 이렇지만 비트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은 가를 때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넣으면서 갈면 쉽긴 하는데 물을 지금부터 넣으면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천천히 급하지 않은 마음으로 이렇게 갈아주면 됩니다. 1차적으로 추출기에 먼저 면보를 깔고 이렇게 콜라비 먼저 안에다 넣어주면 되고요. 비트도 마찬가지로 잘게 잘라서 이렇게 섬유질을 끊어 놓고 있습니다. 보세요. 비트 색깔 정말 예쁘죠? 이 예쁜 색깔이 그대로 즙으로도 옮겨갈 수 있어야 그래야 제대로 된 비트즙을 만드는 거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중탕기에 이렇게 다 비트즙을 넣어주면 돼요. 비트 원물에 물이 거의 바닥에 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마중물을 2000cc씩 3번 6000cc를 넣고 있어요. 지금 콜라비하고 비트의 원물의 무게가 약 40kg가 조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마중물을 넣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다림을 해주면 됩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봤는데 이게 가장 수율도 적당히 맞출 수 있고 맛도 아주 맛있게 할 수 있는 그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우리 집에 있는 기계 중에서 가장 작은 기계인데요. 그래도 55리터짜리예요. 전기 공화식 온도 조절용 추출기를 가지고 지금 85도씨에서 4시간 정도 지금 다림을 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1차적으로 제1의 완성이고요. 지금부터 4시간 동안은 이 기계가 일하면 되겠지요. 4시간 중에 1시간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제 그 막과 색을 좀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압력도 그다지 오르지 않았지요. 비트즙 가공하는 첫 번째 꿀팁은 가공이 다 끝난 후 30분 동안 기계를 끄고 뜸을 들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꿀팁은 살균 온도를 105도가 넘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100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비트즙은 갈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온도를 잘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완벽한 비트즙을 얻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만 잘 지키면 이제 비트즙의 생생한 살아있는 그 맛과 색과 향을 그대로 담아서 이 한 팩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지난 다음에 포장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살균할 때 온도가 10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살균 온도를 잘 지키면서 포장을 하면 끝입니다.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이게 굉장한 꿀팁이니까 비트즙 그동안 하면서 계속 실패하셨다면 이런 저의 꿀팁 두 가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맛과 색과 향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온전한 붉은빛 비트즙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비트즙에는 철분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빈혈을 예방하기에 좋고요. 우리 혈액 속에서 적혈구를 생성해낸다고 합니다. 공복에 수시로 아침 저녁 식사 전에 드신다면 빈혈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는 비트즙입니다. 비트즙의 효능과 효과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서 우리가 이제 쉽게 ABC 주스라고 하죠. 비트하고 사과하고 당근하고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ABC 주스로도 마시면 비트즙의 효능과 효과를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저는 이제 콜라비랑 같이 1대1로 거의 한 40kg 정도를 이렇게 콜라비 비트즙을 만들었는데요. 역시나 색깔은 비트즙이 우세합니다. 둘 다 아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런 비트즙 잘 만들어서 드시면 도움이 되겠지요. 또 비트즙이 탁한 우리 혈액을 맑게 하는 즙으로 유명한데요. 이 붉은색 안에는 베타시아닌이나 질산염 성분이 있어서 혈액을 생성하는 것과 혈관을 이렇게 확장해 주는 거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베타인 성분은 항암 작용을 해서 암 재발 같은 것도 막아주고 항암 작용을 할 수 있는 이 진한 붉은빛의 비트즙은 우리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는 아주 훌륭한 건강즙인 것 같아요. 비트즙을 먹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항암에 좋고 빈혈 예방에 좋고 또 우리 혈관을 확장시키고 청혈작용을 한다는 거, 이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비트즙을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먹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겠지요. 그동안 비트즙을 만들면서 이렇게 선명한 붉은빛을 얻지 못했다면 오늘 제가 알려주신 이 꿀팁을 참조해서 한번 가공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완벽한 비트즙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저는 아주 만족할 만한 그런 비트즙을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맛도 보니까 아주 맛있어요. 이 정도면 제가 이렇게 비트즙을 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문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트 농사 짓는 대표님들 경기도 화성시에 이렇게 비트즙을 잘 만드는 집이 있으니까 비트즙 가공하고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블루베리나 블랙커런트, 아로니아, 송산, 포도 다 저는 저온으로 이렇게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원물의 색 그대로 맛과 향을 영양소 파괴 없이 이렇게 온전하게 가공을 하고 있으니까 가공 문의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트즙 가공이 끝났습니다. 한 박스에 100ml 이렇게 50개씩 50봉씩 들어있고요. 이 색깔 좀 보세요. 원물의 색이 그대로 다 살아있지요. 이렇게 훌륭한 비트즙 완성입니다.